안녕하십니까. 농문노래트의 이승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농지법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는 얘기가 될 텐데요.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 규칙에 따른 우리 지역의 농막에 대한 부분, 그리고 농가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별장도 이용한 사람들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경작 유전의 원칙을 표방합니다. 그 얘기는 농지가 있으면은 경작자가 있어야 된다는 그게 기본 원칙에 있습니다. 우리가 농막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농막은 우리가 봤을 때의 농막은 농자재를 보관하거나 그리고 수확을 했을 때 수확하는 그 공간의 확보, 그리고는 그것을 관리하는 장소, 그리고 농작자가 힘들 때 휴식 공간, 휴식을 하기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2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에서는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는 그 기준을 정해주고요. 주거, 먹고 자고 하는 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농지법 시행 규칙에서는 그렇게 따르는 일이 있다는 것을 지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방의 문제점이 뭐냐면 전원주택으로 난립을 하거나 아니면 별장으로 더 그 범위를 넓혀서 농지를 전용해버리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주거 공간으로서의 목적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농지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농막을 통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도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농막에서 농작업자가 휴식 공간, 일시적인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서의 확보를 요하는 것이지 야간에 취침을 하거나 먹고 자는 숙박을 하거나 그리고 별장으로 일하는 여가시설로서는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게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농막을 봤을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농지에서 원상 복구가 가능한 그런 가설 건축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우리가 들고 옮기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범위. 그러니까 집이 딱 고정되어 있는 집이 아니라 옮길 수 있는 범위라고 얘기하고요. 3년마다 이 불법 증축했던 부분에서는 건축법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크라든지 테라스 같은 그 연면적을 그 부속 시설물까지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예전에는 소규모의 농지에서는 별장으로 많이 이용을 했던 부분도 이제는 되지 않고요. 대규모 농지를 이제는 편의적으로 절개 쪼개고 나눠서 불법으로 농막을 지었던 것도 이제는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농막을 어떤 용도로 했냐면은 농업의 경영을 편의하기 위해서 간편하게 지어지는 것을 농막으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시 건축물로서에만 허가를 해주고, 예전에는 그냥 농막은 건축물도 아니었고 농가주택도 아니었고 농지 전용에 대한 범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컨테이너 갖다 놓고 아니면 판넬로 집을 지어서 주거하듯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용도의 그런 범위가 이제 축소됐다. 아니다. 강제 규정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장으로서 또는 농지를 전용해서 그런 가설 건축물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허가제를 받아야 됩니다.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에 신고하는 범위는요, 우리가 봤을 때 200평 이하, 그러니까 660제곱미터 있을 경우에는,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2.1평 이하는 가설 건축물을 허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평 이상 300평 이하, 302평인데 300평으로 기준을 정합니다. 300평 이하, 66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약 4평의 가설 건축물 농막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300
300평 이상일 때는 우리는 허가제를 6평, 약 6평은 농막으로서의 가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농막의 범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봐야 되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는 경작 유전의 원칙입니다. 농지가 있으면 경작자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범위거든요. 그 농지법에 따르면은 제7조에 의하면은 그 1호에는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소유의 상환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 소유를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불법적으로 규정상 금지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1000제곱미터 300평 이하의 농지를 매입 후에도 방치를 하거나 또는 농지 은행을 통해서 위탁기관으로서 위탁을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또는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개별 공시 지가에 따라서 범칙금을 매겨서 두들긴다는 얘기입니다. 농지를 사고 팔게 하는 공인중개사도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도 중개인으로서 농지법 제60조에 따르면은 알고도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 소유를 권유하거나 중개했다 해서 그걸 추진했을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라서 60조에 3년 이하의 또는 5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위반 사실을 알고도라는 그 범위가 참 모호한데요. 그 아는 정도가 얼마까지 아느냐, 몇 미리 알고 있었느냐, 정확히 알고 있었느냐는 그 범위가 불투명합니다. 그걸 미리 예견해서 이 사람이 투기를 목적으로 어떤 별장을 짓기 위해서 위반 사실을 알고 농지를 샀는지 여부를 중개인이 알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농지의 디테일에 대한 법률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 주말 농장 또는 체험 농장은 농가 주택하고의 의미가 다릅니다. 예전에서는 농업보호구역이라든지 농업진흥지역, 특히 농업보호구역에서도 간단한 휴게 음식점까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주말 농장이거나 또는 범위 넓혀서는 체험 농장 학습, 체험 농장에 있을 때는 휴게 음식점으로 간단하게 뭘 판매가 가능했습니다만 이제는 주말 농장 또 체험 농장은 법률 규정상 그 범위를 농업보호구역이라든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절대 이것은 하지 않는다. 이 범위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농업보호구역이라든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주말 농장 또는 체험 농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주말 농장이나 체험 농장 같은 경우에는 매매는 가능합니다. 매매는 가능하지만 300평 이하, 302평 이하, 1000제곱미터 이하는 텃밭의 용도로서 매매는 할 수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땅을 미리 구매했던 분들은요, 누구한테 판매를 하냐면은 농지가 많이 갖고 계시는 분, 농사 짓는 분한테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다시 텃밭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농기촌하겠다는 분한테는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상기하시고요. 농지를 샀을 때, 농지를 사기 위해서는 그 땅에 대해서, 그 A라는 땅에 대해서는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토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구입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주말 농장, 체험 농장에서는 농취증만, 농업 취득 자기 증명서만 제출하면은 주말 체험 농장으로서의 허가가 났습니다만, 지금은 농업경영계획서와 그 기타의 증빙서를 내야지만이 허가가 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땅을 사실 때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바르게 작성해서 1년에 어떻게 계획하겠다, 장기계획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작성해야지 토지, 농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구입하고 나서는
농업 취득 자격 증명원, 증명서가 발급이 되는데요. 증명서를 발급해서 품질관리원,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기 전에도 농사를 짓는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경작사실 확인 증명서는 각 동네에 그 동네의 이장님과 그리고 2명에 대한 그 지역 원주민이 이 사실 증명할 수 있는 보증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사인이 다 기입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경작사실 확인서입니다. 그게 1년에서 3년 안에, 1년 안에 지금 농사 짓겠다는 것은 등록되지 않지만 1년 이상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원을 등록하려고 그러고 농업경영체 만들려고 그러면은 경작사실 확인서가 이장님 또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아와서 사실 여부를 따져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등록해 놓으면 농업경영체가 성립이 됩니다. 농업경영체라는 것은 농민이라는 자격증과 같은 겁니다. 당신은 농민으로서의 자격증을 주겠다는 게 바로 경영체 등록입니다. 농업경영체라고 표현합니다. 농업경영체가 초반에서는 신고를 하면은, 예전에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농지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등록되었던 그 공익직불제는 3년 안에 그 이력이 없으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신규가 등록되거든요. 신규로 등록됐을 때 이미 1년 전부터 경작사실 확인서라는 그 증명을 받아와야 되고, 그리고 농업 취득 농취증을 가지고 와서 같이 내야 되는데, 1년 전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상 범위가 지났다 하면은 면적 직불금에 상당한 금액을 받습니다. 대부분 300평 이하 1500평 밑에는 소농 직불금을 받는데요. 우리가 1년에 120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습니다. 그 이상인 것은 면적 직불금, 또 다른 데서는 특별 직불금이 있는데, 그 면적 직불금에 상응하는 것을 처음에는 가격을 산정합니다. 1200만 원이 안 되고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에 1년 받을 수 있는데, 그 다음 당해 내년도부터는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00평, 302평 이상 1500평 이하 요 사이에 있는 범위 안에서는요. 예, 오늘은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시행 규칙에 따라서 주말 농장, 체험 농장이 매우 까다로워졌다. 별장을 지을 수 없다. 농지법에서는 농막은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을 따라야 되고, 이제는 인허가를 받아서 그 범위가 매우 강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증여를 받았거나 상속을 받았을 때에 이 농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농지를 다시 어떻게 되팔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농지법의 강화됨으로 인해서 주변의 기능비촌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옵니다. 이제 봄비, 또 여름, 초여름 비가 될 텐데 농작물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만 주시면 총 결국에는 다 309평, 309평 한장이 되어서 약 6평